하나, 둘, 셋. 네, 이번엔 의지력. 세상엔 재미있는 것들도 많은데 저는 지금까지 운동도 그렇고 유튜브도 꾸준히 하고 있는 거 보면 의지력이 꽤 강하다. 제 입으로도 말할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의지력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레디시 실험을 통해 의지력은 한계가 있다는 걸 발견하며 이 습관의 재발견, 요 책에 나온 작은 습관이 왜 우리의 꾸준함에 효과적인지 5가지 이유를 들어 간단하게 이야기했었는데 반대로 우리의 의지력을 고갈시켜 꾸준히 하기가 어려운 습관에 방해되는 5가지 요인으로도 이야기할 수도 있죠. 이 온갖 유혹이 많은 세상, 이 재밌는 게 너무 많아. 술자리도 있고 맛돌이 음식도 있고 자는 것도 좋고 이런 와중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 집중하고 노력하고 꾸준히 도전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 의지력이라는 게 방아 새면서 자동차의 연료, 기름처럼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한계가 있는 거다 보니 전에 이야기했듯 이번에 이 5가지 요인을 한 번 더 보다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제 경험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덧붙여보면서 한정적인 의지력을 잘 관리해보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로 노력의 정도였죠. 이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면 하고 싶지가 않죠. 운동 1시간 해야 하고 책 한 권 읽어야 하고 이 회사 업무도 있는데 그 외의 것들까지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. 이러면 좀 지치죠. 큰 노력이 필요한데 할 수는 있더라도 노력이 큰 만큼 의지력이 금방 방전되죠. 그래서 다음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져. 힘드니까. 그러니 글 2-3줄 쓰기, 책 2쪽 읽기, 팔굽혀기 1회 이런 것처럼 매우 적은 양의 노력만 필요로 하는 작은 습관인데 보통 시작이 어렵다는 말이 있지만 작은 습관은 시작도 어렵지 않다는 거. 조금만 해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. 그 다음은 어려움에 대한 과대평가인데 우리는 실제로 체감하는 난이도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. 하기 전에 말이죠. 예를 들어 30분 동안 운동하는 게 하기 전에는 마치 책에 나온 표현을 빌리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 마냥 막막하고 해내기 어려울 것 같지만 이 막상 이렇게 해보면 충분히 할만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꽤 있죠. 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꽤 터무니없기도 하고 왜냐면 목표가 클수록 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하기 전에는 과대평가를 하게 되는 게 본능이라고 해요. 상상만 할 수 있으니까. 이게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거죠. 하기 전에는 모든 게 다 어려워 보여요.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건 알지만 어려운 일은 어차피 끝내지 못할 거라 생각하니 시작도 안 하려고 하죠.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면 이 특징이 저는 딴짓을 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. 제가 고3 수험생 때 공부해야 할 양도 많고 수능에 대한 이런 압박도 크다 보니까 평소 보지도 않던 뉴스가 너무 재밌더라고. 눈에 들어오고 해야 하는 게 있다는 걸 알지만 시작하기에 앞서 좀 힘들 것 같고 부담스럽다 느끼다 보니 특히나 제가 재밌어서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 공부에 대해 의지도 없고 이거 뉴스 보는 걸로 회피를 했던 거죠. 이 요약하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의지력이나 의욕을 크게 꺾어버리니까 시작도 안 하게 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 실행하려면 어려운 큰 목표를 생각하는 것보다 이 팔굽혀기 1회 같이 작게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하는 게 먼저이죠. 이렇게 1회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보면 1회 하는 게 어렵지 않다 보니 한 번 더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식으로 쌓여서 많은 양을 해낼 수 있게 되죠. 이 30분도 생각보다 금방 훅 가고 그렇게 작은 습관은 목표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어렵지도 않아서 포기할 확률이 적어지죠. 괜히 헬스장에 요런 문구가 있는 게 아니고요. 어떻게 보면 나중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선택해 집중하는 건데 티끌보와 태산이라는 말에 티끌에 집중하는 거죠. 그리고 습관에 대한 명언 중 습관은 단순히 더하기가 아닌 본리로 작용한다는 말이 있으니 희망으로 돌리고 작게 시작하면 결과적으로도 엄청난 운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. 책에는 물체를 움직이기 바로 직전에는 큰 힘이 들기 마련이지만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속이 붙어 적은 힘으로도 쉽게 움직인다는 괜찮은 표현이 있더라고요. 물리 공식 중에 이 F는 ma라는 게 있죠.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건데 물체의 속도를 바꾸려면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정지되어 있는 물체를 움직이려면 가속도를 바꿔야 하니까 큰 힘이 필요한데 움직이고 나서는 등속 운동 같은 속도로만 움직여도 되니까 굳이 가속도가 필요 없어 큰 힘이 필요치 않다는 거죠. 그래서 시작만 어렵고 막상 하면 어렵지 않다는 걸 알면 되는데 특히나 작은 습관은 목표로 하는 게 작다 보니 이 시작도 생각만큼 막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. 세 번째로 부정적인 정서죠. 이게 있어 보이는 어휘라서 그렇지 그냥 기분 나쁘면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. 사람은 아무리 이성적이더라도 결국은 감정의 동물이라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보다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는 그런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걸 하게 합니다. 이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 중 가장 큰 게 바로 비교라고 할 수 있죠. 레디시 실험처럼 단순히 무만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쿠키를 보여주고 냄새를 맡게 한 후 물을 먹게 하니 초콜릿을 먹었을 때와 비교를 하게 되어 부정적인 기분이 배가
비교가 되는 거죠. 이게 박탈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비교를 하면 내가 가지지 못한 걸 좀 저 사람이 가졌네?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괜히 알랭드 포통의 불안이라는 책의 원제가 지불안인 이유가 있죠. 물론 비교라는 게 사람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뭐 코가 있고 감각이라는 게 있으면 결국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본능이고, 이 비교를 통해 나의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은 비교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마다 생각이나 직업이 각자 다르니 결국 평등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타인을 통해 좋은 점을 배우되 나 자신의 길을 가지는 게 최선의 방법 같아요. 어쨌든 부정적인 감정은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를 갉아먹는다는 건데, 이 작은 습관 같은 경우는 조금이지만 결국 행동하는 거다 보니 이 시간을 낭비한다기보단 생산적이고 알차다 이런 기분을 들게 하죠. 그리고 작게라도 일단 행동하고 보면 앞서 말한 그런 걱정 같은 것도 생각이 안 나고,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니까. 네 번째로 주관적인 피로였죠. 이 피로는 이제 100%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. 이게 역시 사람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. 이게 피로를 유발하는 게 자신의 현재 위치와 목표까지 간의 거리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. 이게 거리가 클수록 피로도가 커지고 의지력이 급감되는 거죠. 뭐 예를 들어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죠. 근데 제 목표가 지금 구독자 100만 명이라고 하면 좀 막막하기만 하죠. 많은 연구가 그렇듯 상상력은 강력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꽤 중요하다고 해요. 그래서 큰 목표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면 의지력이 더 빠르게 고갈되고 팔굽혀기 한 번만 하자고 생각했을 땐 주관적인 피로도가 줄어드는 거죠. 즉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포인트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들마다 각자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이 뜻인데, 이 말을 본인에게 잘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무지성 긍정은 당연히 좋지는 않겠지만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긴 할 테니까 생각을 바꿔보려 노력하는 거죠. 물론 본질은 실행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걸 더 실행하고 싶어지니까요. 작은 습관은 조금만 하는 거지만 그만큼 최소 노력의 법칙, 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기 때문에 기운이 솟는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붙돋을 수가 있어요. 다만 쉬워서 별거 아니니 나중에 해도 된다, 조금이라 큰 효과가 없을 거라거나 어려움 대비 효과가 적다,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당연히 좋지 않겠죠. 그래서 이 작은 습관이라도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지는 건데, 이 작게 쪼개지면 아무래도 쉬워지니까 그렇게 지금 당장 하자는 마인드를 본인이 지향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. 그래서 저만의 방법이 있다면 저 과거를 되돌아보는 게 좋더라고요. 그러면 성과보다 성장한 부분을 찾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이 성과의 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건데, 유튜브로 치면 조회수가 100만회, 뭐 100만 구독자 이런 목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알고리즘에다가 시청하는 사람들의 영향이 큰 부분이지. 그래서 이런 성과를 기준으로 잡으면 빨리 피로해질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극적인 결과물이 나타나길 바라는 생각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했던 첫 채널의 영상들과 지금을 비교해 보니 많은 부분이 나아져 있더라고요. 뭐 목소리 톤이 안정된 건 물론이고 전에 보면 너무 앵앵거렸어. 이상한 필터도 지금은 쓰지도 않고, 그리고 주제나 썸네일도 사람들의 수요가 좀 많을 만한 내용으로 정하고 있고,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도 달라져 있고, 이렇다 보니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감각이 점차 나아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니까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면서 앞으로 더 나아질 거란 희망이 생겨서 피로도적인 부분에도 많이 줄어들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혈당 수치인데 혈액 내 혈당 수치가 떨어지면 매우 피로하다고 해요. 그래서 큰 일들을 작게 쪼개서 정신적으로 쉽게 소화해야 스트레스가 덜하고 에너지를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, 이게 사실 혈당은 실생활에서 쉽게 재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볍게 할 수 있다고 느껴야 피로감이 덜 하겠죠. 이 앞서 말한 내용과 같아서 좀 이건 패스. 작은 습관 같이 작게 하는 게 하루치 운동만 해서는 최종 목표,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몸매와 비교하면 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뿌듯함을 느끼기 힘들지만 애초에 게으르고 바쁘다 바빠 우리 현대사회 속 피로감에 찌든 우리 현대인들에게 유용한 방법 같아요. 이 많은 시간과 체력을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게 어렵긴 하니까요. 그래서 의지력을 크게 쓸 바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지만, 습관은 복리로 쌓이듯 안 하면 안 할수록 그게
습관이 되어 결과가 눈덩이처럼 불어 나타나게 되죠. 물론 인생은 한순간에 운만으로 잭팟을 터뜨리기 어렵지만 이 작은 습관은 의지력을 최대한 보존해주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성공이라 기분이 좋아져 꾸준히 실행하는데 좋은 마인드이기 때문에 운이 있는 곳에 가까워질 것입니다. 하지만 이 복리로 쌓인다는 것 반대로 안 하면 안 할수록 그에 맞는 결과가 크게 나타나기에 이게 저주가 될 수도 있죠. 결국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 곧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잭팟이 될 수도 있고 쪽박도 안 될 수 있는 게 이게 좀 인생이고 습관이다 싶어요. 한순간에 운만으로 잭팟을 터트린다는 건 솔직히 전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은 습관이라는 마인드, 이 시스템은 운이 있는 곳에 가까워지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작은 습관이 기술적인 실력 향상은 물론이고 뭐 마인드적으로도 긍정적으로 환기시켜줄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. 네,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카멜레온이었습니다. 조, 네, 구, 알.